정읍과 김제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일하는 외국인 2명의 경우 코로나 의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읍 상두산 석산 개발에 대한 정읍시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여러 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축사 관련 사망사고 가운데 18%가량이 전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사 사고 발생률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한 발열성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뒤 발열이나 두통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도는 전날부터 18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5명, 정읍 4명, 김제 3명, 전주, 진안 각각 1명입니다. 충남 서천군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2명은 일용 근무자 코로나19 의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읍에서는 가족 간의 만남으로 4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명이고 이 가운데 7명은 고교생입니다. 고창군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30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검사 키트를 도입했습니다. 고창군은 이번에 도입한 신속항원 진단 검사 키트를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 검사 키트를 활용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LG엘러비전 전북방송에서는 정읍시 상두산 석산 개발과 관련해 연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엔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환경 영향평가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 차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읍 상두산 석산 개발 관련 문제는 지난해에도 거론됐습니다. 자, 이거 성분 검사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석산이 개발되고 거기서 또 파쇄하고 실어 나르고 하는 사이에 미세한 돌가루들이 하천을 따라 흘러서 소하천을 따라 흘러서 저수지에 축적되고 있어요. 5개월 뒤에는 시의회가 현장을 방문해 여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복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려올 건데 그러면. 시의회까지 나섰지만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석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취재진은 상두산 석산 개발 현장 관리 감독 주체인 정읍시에 최근 5년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사항을 적발했던 2019년과 20년을 제외하면 1년 동안 2~3번꼴로 감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훈련 개정 전까진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순찰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19년 경주시는 과거 석산 개발업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읍시 역시 관리 감독 소홀이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네요. 이때는 2020년 들어와서는 이제 필요 시에는 해야 한다로 더 완화시킨 거죠. 네, 그때는 의무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올해 초 환경 영향 평가 관련 업체의 이행 사항을 점검했는데 오탁 방지막 설치 여부는 아직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석산 개발은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허가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이 끝난 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석 허가 기간이 끝나고 산을 인근과 비슷한 형태로 복원이 가능하려면 그 처음 채석하는 단계부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 향후에 복구가 가능한데.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한 발열성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안소방서는 야외 활동이 늘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기피제를 뿌리거나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만일 야외 활동 뒤에 발열이나 두통 증상이 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안군이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민자 유치를 위한 공고를 1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는 변산면 대항리 일대 890여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다음 달 7일까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해 제안서를 심의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창군 의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본사 등을 방문해 섬진강댐 방류 피해에 대해서 항의한 결과 정비사업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 의회는 지난해 폭우 피해 직후 상습 침수구역 배수 개선 사업 착수라는 성명서를 농어촌공사에 전달하며 올해 풍산면과 유등면 일대 배수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2021년 섬진강 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 구간 중 순창군 관내 구간 14km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축사 사고 사망자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발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축사 사고 발생률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북 지역 축사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모두 14명에 달합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사 사고 사망자 가운데 전북 지역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축주가 건물 위에서 작업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축사에는 대부분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축사 지붕은 대부분 기본 높이가 4m 이상으로 지붕 보수 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에 속합니다. 주로 축사 지붕을 교체하거나 고치는 작업이 많은데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같은 축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읍시와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순정축협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붕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고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락사고도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까지 또는 이제 중병까지 이렇게 중상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빈발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붕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안전한 장치를 좀 만들어 보자. 축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작은 방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축협 또한 이번 업무 협약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에는 축사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락사고 시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안전모와 방호망 등 안전세트 대여와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들, 축사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 캠페인 등 공동 홍보 활동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경연에서 정승희 씨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최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박석곡의 대목을 열창해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요. 정 씨는 지난 47회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이번에 재도전 끝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목포 출신인 정 씨는 할머니의 권유로 7살 때 소리에 입문했으며 중앙대 국악대를 졸업하고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항상 하던 얘기지만 늘 발전하는, 그 자리 완주하지 않고 늘 발전하고 노력하는 소리꾼이 되려고 합니다.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와 김제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조합 측은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에 평화의 쌀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는 오는 26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심기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석가 탄신일을 앞두고 전북 지역 주요 사찰인 고창 선운사와 김제 금산사, 부안 내소사, 완주 송광사 등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별도의 방역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집단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고창 선운사는 매년 석가 탄신일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린다고 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봉축 법요식을 축소하고 한 달가량 늦춰 진행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석가탄신일에 맞춰 공식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공식 행사의 경우 현재 고창군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돼 행사 참여 좌석수가 전체의 30%로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여행 목적으로 사찰에 방문하는 여행객은 인원 제한 없이 사찰에 방문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표소에서 모든 방문객에 대해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수천 명의 방문객 속 무증상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찰 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강화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지침만 점검할 뿐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일보는 김제 금산사와 부안 내소사, 완주 송광사도 공식 행사만 진행하지 않을 뿐 선운사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향교에서 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예가 열렸습니다. 올해 성년예에는 10여 명의 대표 성년자와 향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가례와 성년 선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남원 향교에서는 매년 우리 고유의 전통 성년식을 재현하며 대상자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의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책임감을 주어졌으니까 다 극복하고 견뎌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국보 62호인 금산사 미륵전 벽화 사진전이 이달 20일까지 사찰 내 성보박물관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금산사는 3층 건물 내 외벽의 벽화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진전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금산사 벽화와 미륵전의 이미지를 판각하는 인경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제 지역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납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 건축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김제시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보행 보조기를 지원합니다. 김제시는 어르신 60명을 선정해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인데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해당합니다. 한 5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직후 메스꺼움과 오한 등의 증상을 겪다가 1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네, 고인은 평소 건강했고 또 올해 초에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네, 연관성 입증을 환자나 유가족에게 전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관계가 없다는 걸 당국이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